30번 문제풀이입니다. 요즘 모의고사 30번 문제들은 정말 길죠. 길고 문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인 일단 fx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a에 대한 이 범위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x가 주어져 있는데 gx는 x가 2 이상인 데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f와 g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일단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다가 쓰면서 fx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fx라고 하는 식은 지금 루트 ax-3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죠. a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a의 x-a분의 3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기본함수가 뭘까요? 기본함수란 이제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 함수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루트 ax라는 게 기본 함수입니다. 근데 지금 a가 2분의 3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무리함수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친구를 x축으로 얼마만큼? 그쵸? 2분의 3만큼, a분의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옮겼는지 이거에 대한 이 정확한 그 값을 모르잖아요. y축은 2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리기 전에 a가 2분의 3 이상이니까 a분의 3은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얘를 뒤집어주면 a분의 1은 부동호 방향 바뀌죠?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a분의 3이라는 이 친구는 3 곱해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축, y축 그려놓고 여기 좌표평면에다가 fx 함수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기본함수가 지금 y는 루트 ax인데 얘를 이렇게 옮겨준 거잖아요. 근데 a분의 3이 2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저는 일단 2,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조금 작은 a분의 3을 이쯤에 잡아놓고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y는 fx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x를 볼 건데요. gx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fx 또는 f의 역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함수의 크기를 비교를 해가지고 자, 역함수가 더 클 때는 원래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fx가 클 때는 역함수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그대로 여기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y는 fx까지는 우리가 대충 그려줬는데 그러면 얘 역함수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역함수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렇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제가 y는 x를 그려줄 건데 y는 x는 일단 원점을 지나고 2,2를 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한번 이 노란색 선을 y는 x라고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역함수 fx의 역함수는 여기가 이제 여기도 a분의 2 이렇게 되니까 2점 2,a분의 2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대칭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잘 비교가 안 되니까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다시 그려보면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 친구가 이제 y는 f 역함수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그려놨던 이 친구가 y는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gx는 어떻게 될 것인가? gx라고 하는 거는 아까 fx 또는 f의 역함수였는데 자, 언제였냐면 f보다 f 역함수가 클 때는 f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f가 f 역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의 역함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조금 더 진하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gx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역함수랑 만나는 부분 이 점까지는 지금 빨간색이 위쪽에 있죠. 빨간색이 여기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고? 역함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요만큼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 방금 선생님이 그려준 요 진한 부분이 여기가 이제 y는 gx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 조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gx 그래프랑 직선 y는 x-n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또 h라고 해서 h라는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조건이 중요하죠. h1이랑 h3가 같고 h2보다는 작다.
이때 이제 G4를 구하는 게 여기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H1이라는 건 뭐예요? H1은 Y는 X-1과 Y는 GX의 교점의 개수죠? 서로 다른 점의 개수. 그럼 H2는요? Y는 X-2와 Y는 GX의 교점 개수입니다. H3은요? Y는 X-3과 Y는 GX의 교점의 개수가 돼요. 그러면은 얘를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일단 생각을 조금 해보고 가자고요. 자, X-1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아까 왼쪽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그려줬었죠. 자, Y는 X는 그 역함수를 만드는 기준이 되는 함수였어요. 근데 Y는 X-1은 어떻게 그려지죠? 여기서 1만큼 이렇게 내려가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X-2는 한 칸 더 내려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X-3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말하면서 이렇게 써버렸네. Y는 X-3은 여기서 또 한 칸 더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H1과 H3가 같고 얘가 H2보다는 작다. 즉 여기서 봤을 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려준 이 두 개의 직선이랑 GX랑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가 같고 그 다음에 H2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염두를 해두면서 왼쪽으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이제 그래프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렸던 그래프에는 F와 F 역함수가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GX만 따로 그리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가 지금 2,2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Y는 X-2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무조건 이제 요 점을 지나게 되는 거죠. 요 점. 여기를 지나게 되면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래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죠. 문제를 푸는 중에는. 우리가 뭐 컴퓨터도 아니고. 그래서 얘가 꼭 드림대로 여기서 지금 하나에서 만나니까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고 그 뒤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집중을 해봤어요. 그 Y는 X-3 있죠. 자, 요거는 2를 안 지나기 때문에 얘보다 조금 더 밑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무조건 여기서 이 뒤쪽 부분에서 적어도 하나에서는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3을 1 이상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H1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H1도 1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GX랑 Y는 X 그래프의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점 보이시나요? Y는 X랑의 교점이 무조건 한 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GX 그래프의 시작점이 2,A분의 2죠. A분의 2가 아까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Y는 X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이 이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딱 위에 하나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H1, 즉 Y는 X-1에서는 적어도 몇 개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적어도 2개에서 만나죠. 왜냐면 얘보다는 그래도 조금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H3이 1 이상일 거라는 여기에서 이제 2개 이상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얘를 이제 고쳐서 2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까 그렸던 이 X-3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와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요렇게 그려준 상태에서 자, X-3이 적어도 2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요 점은 지나겠구나 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쵸?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2개고 조금 더 들어가면 3개잖아요. 자, X가 2 이상인 데서만 이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최대 몇 개에서 만나요? 그렇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부분 이렇게 2 지나고 이렇게 했을 때 최대 몇 개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하나, 둘, 3개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의 최대값이 3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H1과 H3가 같고 얘랑 H2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3개야? H2가 3개라는 거죠. 아까 그리고 얘는 무조건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노란색 그래프 안쪽에 있어야 돼서요. 그쵸? 이 Y는 X 그래프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2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2개에서는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x-1은 요 사이에서 이렇게 아마 두 개에서 이렇게 만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H3은 여기서 접하고 여기 위에서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H2는 여기서 이렇게 세 개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H1, H3까지 구해줬고요. 얘는 2고 얘가 3이다. 이것까지 알아줬는데 이거에서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이 접하는 순간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식 중에는 어떤 때 이 x-3에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상황을 말로 정리를 해보면요. y는 x-3이라는 이 친구와 누가 접해요? 그렇죠. 이 그래프에서 다시 보시면 요만큼이 접하는 거죠. 진한 부분. 얘는 뭐였냐면은 f-1이었습니다. 역함수의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y는 역함수. 얘가 접한다. 요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f식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역함수를 한번 구해 봐야겠죠. f가 지금 무리함수였기 때문에 역함수식은 당연히 2차 함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역함수식 구하고 접한다 이 조건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y는 fx식이 지금 루트 ax-3 플러스 2였으니까 얘의 역함수식은 어떻게 돼요? x랑 y 자리 바꿔서 써줘야 되죠. 그럼 얘가 x가 되고요. 여기다 y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넘겨가지고 x 빼기 2가 루트 ay 빼기 3. 그럼 ay 빼기 3이 얘의 제곱.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주면 y는 a분의 1 x-2의 제곱 플러스 a분의 3. 요 정도가 되겠네요. 얘가 어떤 식? f 역함수 x식. 자, 근데 이게 x-3이랑 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식이 같다고 놓고 d가 0이다. 그거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a분의 1 x-2의 제곱 플러스 a분의 3이랑 x-3이랑 해줬을 때 d가 0이다. 이거 써줄게요. 근데 지금 a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a를 곱해서 이렇게 써주면 조금 쉽겠죠. 자, 여기는 여러분이 다 계산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넘어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7 플러스 3의 2가 0이다. 그러면 d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c. 와, 이렇게 썼는데도 지면이 모자라서 제가 오른쪽을 지워놨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면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a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47에 28 16 해주면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가 0이니까 a는 얼마다? a는 6이다. 이거 찾을 수 있겠습니다. a가 아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였죠? 자,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방금 a 값까지 구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f랑 f 역함수 있죠? 여기다가 식에다 각각 대입을 해줄게요. a가 아까 6이었으니까 fx는 루트 6x 빼기 3 플러스 2. 역함수는 6분의 1에 x-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이 g4의 값인데 g4를 구하려면 이 바로 위에 있는 식에다가 f에다가 넣을 것인가 역함수에다 넣을 것인가 그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 식에서 보면은 힌트가 딱 나와 있죠. fx는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f에다가 4를 넣는다고 하면은 루트 21 플러스 2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넣고 여기다가 바로 넣겠습니다. 자, 그럼 g4는 f 역함수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다 지워주고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줄게요. 6분의 1에다가 4-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6분의 4 플러스 6분의 3이니까 6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P분의 Q였나요? 그러니까 P 플러스 Q는 어떻게 된다? 6과 7을 더해서 1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에 좌표를 구해주긴 했어요. 여기 이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여기 교점의 좌표를 알면은 얘가 이제 2고 여기 교점의 좌표가 얼마다 하면 4가 이제 이쯤이 될 것이다. 요거를 구하고 싶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궁금한 친구들은 결국 뭐를 해주면 돼요? y는 x와 y는 fx 사이에 교점을 구해주면 되겠죠. 교점 좌표는 그냥 x에다가 이 식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2x가 아니고 6x 3 플러스 2 요거 해가지고 교점을 구해보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놓을게요. 여기서도 너무 그렇게 하면은 좀 무자비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두 개의 식과 역함수 이 식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줬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30번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가 끝이 났는데요. 이 fx에 대한 식 처음부터 이렇게 천천히 잘 보고 기본함수, 평행이동 이 그래프를 천천히 잘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h에 대한 h함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고요. 그래서 h에 대한 이 힌트를 토대로 해서 뭐를 알아냈어요? 이 두 개, y는 x-3과 역함수가 접한다. 이 식 통해서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g4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f와 f 역함수 식 구분해보니까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함수에다 넣어야 이게 분수꼴로 나오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역함수에다 넣어서 값 구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이 영상을 끝으로 2020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풀이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